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목소리가 너무 아주 우렁차서 좋습니다.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영양교육 및 판정 과목을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가우시죠? 네. 네,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번 시험부터 살짝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충 프린트를 아마 2쪽짜리 나눠드렸죠. 첫 번째 보시면 1차 필기시험 문항 유형 및 문항수의 변경이라 해서요. 작년 말에 봤던 시험까지는 사실은 이제 논술형이 전공 시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평, 서술형 해서 뭐 전공 A, B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기평은 한 2점짜리예요. 그래서 그게 한 8개 정도였고요. 네. 그래서 기평이 8개였고 작년까지.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문제가 전공 A, B 합하면 13개 정도 문항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논술형이 하나 있었고요. 10점짜리가. 보통 서술형은 이제 한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논술형은 없어졌어요. 전공에서는 논술형을 굳이 논술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논리에 맞게 쓰는 거를 이제 전공에서는 요구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기평은 6개, AB 전공 AB 합해서 6개로 줄었고요. 서술형은 1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평은 뭐고 서술형은 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작년 문제를 갖고 조금 보여드리려고 작년 문제, 기출문제로 그대로 실어드렸어요. 작년에는요, 사실은 이제 영양교육 전공 A, B 합해서, 두 문제, 사실 두 문제였어요. 기평이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이 하나. 그래서 보시면, 요걸로 보시면, 서술형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갖고, 제가 바로 작년 기출문제 보여드립니다. 서술형은요,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처럼, 뭔가 이렇게 단답형의, 암기에서 어떤 단답형의 개념이나 용어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 바로 이제 기평이라고 해당되는 거라면, 서술형은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셔 모형을 일단 그 모형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셔 모형 하면 매체 제작할 때 순서가 쭉 나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 즉 어셔 모형이라는 거의 내용을 완전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단계에서 우리가 분석을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실제 할 때 필요한 것들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의 문제는요, 단순 암기, 용어, 개념, 이 정도 갖고는 풀 수 없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의 중요한 것들이 다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풀 수 있는 적어도 한 문장, 한 3개, 4개 정도의 문장으로는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길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게 기평의 문항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 쭉 이제 어떤 예가 나오는데, 기억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요인을 설명하는 거냐. 그래서 그 요인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그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그래서 개념과 관련된 주로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 또는 이제 우리가 영양교육이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를 들어, 생애주기라든지, 식사요법이라든지, 그러면 영양학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영양소의 이름,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평, 이런 식으로 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형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탁 동떨어진 개념이나 용어만 막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쭉 꿰어서 개념은 당연히 기억하고 그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앞뒤에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나중에 결과를 나타내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조금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서술형이 늘어났다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도 조금 설명에 대한 부분을 작년보다는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용어 위주로 이렇게 외우기 쉽게 조금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해설이라든지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다 교재에 조금 같이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페이지 이상한 말이지. 네, 이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쭉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해서요, 이제 2008년부터 작년 19년까지의 대충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평가 영역, 그리고 평가 내용 요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요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요것들에 대한 문제가 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난다고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타라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난 문제가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요 평가 영역과 내용 요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요런 것들이 났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네, 이거는 제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사실은. 네,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해에 뭐가 나왔다더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내드린 거고요. 보통 보면은 한 지금 2016년에서 19년도까지가요. 조금 전에 그 병경전 문항 해서 뭐 22개 뭐 이렇게 났던 그 22개 났을 때가 이제 2016에서 2019까지인데 22개 중에 보니까 뭐 한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4개 뭐 이 정도 났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뭐 그 2009년에서 한 2013년까지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났죠? 영양교육에서 뭐 한 몇 개야? 7, 8개? 뭐 이 정도 났잖아요. 이때는 문항수 자체가 40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문항일 때 한 8개 정도 났고, 한 뭐 20개 조금 넘게 물어봤을 때는 한 2개, 3개, 4개 요 정도가 교육에서 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용이죠, 내용. 강의 내용.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 근데 이제 강의에 앞서서 조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는 카페를 하나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대부분 다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제 조금 가입 못하신 이 부분을 안내를 못 받아서 못하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요. 저 네이버에 가시면 카페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 대방 열린 고시학원에서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영양 만점. 그죠? 위생 만점.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카페예요. 기본이 좋지 않나요, 이거? 이름만 들어도? 그죠? 만점. 그죠? 만점. 자, 그래서 이제 이 카페에 가입을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출신의 시험 정보라든지 특히 이제 지방에서 교육청에서 시험 공고가 나는 것들은 바로바로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험 공고 같은 것도 바로바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수업 중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게 잘 됐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렇게 직접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학원을 직접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내가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오늘 밤에 이걸 꼭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같은 회원분들끼리 의논도 되고요. 또 저도 이제 가끔가다 들어가서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좀 공부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결의를 좀 다지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하실 텐데 제가 물론 이제 선생님마다 다 본인에게 잘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너무 좋더라 하시면 이제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학습법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일단 한 3단계에 걸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내용이 한 3단계 정도를 거치면 완전히 내게 된다. 누가 툭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보통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무조건 전공서 피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 좀 미리 공부 좀 해볼까? 그러고 이제 전공서를 탁 사갖고 딱 1페이지 피고 쭉 읽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정리했는데 보니까 요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하다 보면은 몇 페이지 안 넘어갔는데 정리만 너무 많아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조금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외워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무작정 다 외워야지라고 하시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강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중요한 거를 추려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의 시간에 일단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들으실 때 뭐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요겁니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중요한데 요거는 요러요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이게 이렇게 해서 요런 말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강의 시간에.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저녁 때 강의 내용을 쭉 한 번 더 보시겠죠? 그죠? 네. 다 보실 거예요. 네.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일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강의는 적어도 12시간 이전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복습을 하실 거예요. 복습을 하면 내가 강의 들은 내용을 교재랑 같이 쭉 한번 훑어보겠죠?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거. 아까 이해 다 해갖고 그 개념을 내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거를 답으로 쓰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용어나 그 문장을 쓰기까지는 나에게 지금 암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그거를 암기해서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3시간에 해봤자 몇 페이지 안 나가잖아요, 그죠? 네, 한 몇 페이지? 한 10 몇 페이지 좀 넘게 나가려나? 한 12, 13페이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말에 수업 없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시죠? 화수목금. 제가 알기로는 화수목금인데, 교육학은 언제 들으시죠, 보통? 다 다르시구나.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학을 좀 들으시고, 그래도 남는 날이 있죠? 7일 중에. 없어요? 있죠. 이틀 정도는 있잖아요. 적으면 하루, 많으면 이틀. 그죠? 그 빈날에, 주중에 그래서 요거는, 요 3단계는 반드시 일주일이 넘어가기 전에, 다음 강의 오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단계는, 자, 복습을 한 번만 해서 기억이 나겠어요. 그죠? 네, 적어도 2번째 복습인데, 이때 복습은 뭐를 하시냐? 여기 이거를 쭉 그냥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1번, 2번. 그럼 그게 복습이죠. 반복이 복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여기 1번, 2번 한번 쭉 훑어보시고 플러스 보충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뭘 갖고 보충을 하시느냐? 전공서를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이때 처음부터 막 전공서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 정리 딱 돼 있고 내가 외워야 되는 게 뭔지를 딱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용어도 다 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공서 보는 눈으로 쭉 읽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챕터 하나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챕터 하나 읽는데 전공서. 왜냐하면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던 거고 요 개념은 뭐고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쭉 전공서를 읽으면서 그냥 복습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과정이 사실은 전공서 읽으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처 어떤 내용이 강의 시간에 없었는데 이런 것도 좀 살이 더 붙어있네? 라는 것들 있잖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충을 조금 하시는 3단계를 거치시면 사실은 3번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잘 안 잃어버려요. 3번 반복하시면 그 다음엔 사실 잘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뭐 한번 해보시고 난 죽어도 이렇게 못하겠다. 네,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특단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첫 시간은 아마 하셨죠? 개강? 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어제 분명히 강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개강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이번에 오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육 보죠.